오늘은 가상 분석 기능 중에 하나인 데이터 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표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식 결과가 있을 때 그 데이터가 이렇게 다양하게 데이터가 변동되는 경우 수식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눈에 표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상 분석 기능입니다. 지금 계산식을 보시면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단가가 지금 5만원이고 수량이 25인데 그 5만원이 단가가 변했을 경우 또 수량 25가 다양하게 변했을 경우 요 빈 자리에 매출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기능이 데이터 표입니다. 자, 이걸 계산을 해보려면 이 데이터 표에도 수식이 필요한데요. 이 매출액을 구한 이 수식이 이 데이터 표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두 개의 데이터가 변하는 경우에는 그 두 개 사이에 교차되어 있는 이 부분에 수식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지금처럼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 수식이 있는 셀을 그냥 참조해도 됩니다. 자, 이 방법으로 이 자리에 수식을 넣은 후에 수식을 포함해서 이 변동되는 값들이 모두 포함되도록 범위를 잡으신 이후에 데이터 탭에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 기능을 클릭을 해줍니다. 이제 행과 열을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행과 열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행이 3, 4, 5, 6 이 가로가 행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단가를 행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데이터 표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가로가 행이고 세로가 열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량이 행이고 단가가 열입니다. 근데 딱 보시면은 F열의 단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3행의 수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이 행이고 단가가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를 참조를 하시냐면 행은 수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실제 수식에서 사용된 수량 원본을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열은 단가라고 했죠. 그럼 실제 수식에서 사용된 단가 값을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지금 이 빈자리에 매출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개의 값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연습을 해본 거고요. 이번에는 하나만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 데이터 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식이 아까는 이 자리에 들어갔었는데 이렇게 하나의 값만 변동되는 경우에는 G3 자리에 수식을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 입력되는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 유념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수식과 변동되는 값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잡으려면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아까와 똑같이 데이터 표 기능을 들어가셔서 이번에는 행이 없습니다. 행이 없고 열만 있는 경우에요. 그럼 행을 비워 놓으시고 열 자리에 실제 수식에서 사용된 단가값을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제대로 매출액이 구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두 개의 값이 변동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보시면 환급금을 구할 텐데 환급금은 세 가지 데이터가 변동됨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도록 수식이 구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세 개의 값 중에서 두 개의 값이 변동되는 경우에 대해서 수식값이 달라지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두 개의 값이 교차되는 F3 자리에 수식을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수식과 변동되는 값이 포함되도록 범위를 잡으신 이후에 데이터 표에서 행 값과 열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행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행에 있는 연이율이겠죠. 그럼 원본 연이율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열은 F열 매월 납입금이 열이 됩니다. 그럼 수식에서 사용된 원본 값을 클릭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환급금이 구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 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 자리는 틀렸으면 나중에 다시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잡지 않으시고 잘못해서
이렇게 잡으시면 이 글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잘못해서 이렇게 잡았다. 그리고 행과 열을 입력을 해주고 확인을 누르면 당연히 이 자리에 데이터가 있는 줄 알고 이 자리에 지금 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수식도 없고. 그러니까 다 0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취소가 안 되죠. 취소 못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예요. 범위를 잘못 잡으시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기 때문에 만약에 자격증 시험이나 이런 대비를 하시면서 지금 데이터표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데이터표에서는 범위를 제대로 잡으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잊지 말아주세요.